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L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개토하우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은 노동조합 협의회인 카운실 오브 트레이드 유니온 CTU가 자금을 지원한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을 표정으로 공격한 광고 캠페인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 협의회는 월요일 아침 전국의 소셜미디어에 광고 게시문 올리는 등 럭슨을 겨냥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의 첫 페이지 전체 광고는 신문 발행일란 아래에 크리스토퍼 럭슨은 소통이 단절됐고 너무 위험하다라고 선언하고 광고 상단에 작은 글꼴로 광고라는 단어를 표시했습니다. 하단에는 NZCTU 로고와 CTU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outoftouch.nz의 링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체 페이지 광고는 이 페이지 뒷면에 게재됐으며 럭슨은 소통이 단절돼 있고 적고 가장 부유한 소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금 감면과 공정한 급여 계약, 전액 자금 지원되는 처방전 폐기와 같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럭슨은 생활비 위기에 적합한 리더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국민당의 크리스 비숍 선거위원장은 27개 노조가 소속된 CTU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노조운동으로 국민당과 크리스토퍼 럭슨을 공격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비숍은 CTU가 노동당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그들은 노동운동의 일부이고 크레이그 레니는 그레틀 오버투슨의 고문이었으며 그는 현재 CTU에 있으니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조합협의회 카운실 오브 트레이드 유니언의 리차드 웨그 스터프 회장은 RNZ와의 인터뷰에서 캠페인은 국민당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공정한 급여 계약을 폐기하고 근로자들의 90일 동안의 시험 근무에 놓이게 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혹한 삭감을 약속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가 뉴질랜드 앞에 놓인 매우 심각한 선택이라고 보며 아마 한 세대에 걸쳐 가장 심각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이 광고 캠페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독립적인 계획이었고 국민당이 제안한 총 광고 캠페인 비용 40만 달러는 잘못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자금이 캠페인에 사용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당연히 노조원들은 CTU가 노동자로서의 이익을 증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번 선거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명서에서 국민당이 뉴질랜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크리스토퍼 럭슨과 국민당은 뉴질랜드를 후퇴시킬 것이며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노동조합 협의회가 자신이 참여한 모든 선거에 캠페인 광고를 게재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광고가 게시될 때까지 광고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자 연맹 로비단체가 전형적인 우파 정책을 옹호해온 점을 감안할 때 국민당이 불쾌해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한 것이라고 전하며 히킨스는 CTU가 국민당 정책의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민당이 그들의 숫자에 사로잡혀 있고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납세자 연합과 크라운 주웰, 홉슨스 플래즈 등을 포함한 국민당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내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나와 노동당 정부에 대한 공격 광고문들을 게재해왔으며 나는 그럴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히킨스는 기자들에게 공격 광고들의 무작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히킨스는 국민당 정책의 잠재적 효과를 비판하는 것은 기피할 일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지 광고를 통한 의견 표현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모든 지지 광고는 ASA 규정 및 옹호 원칙은 물론 당사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를 게시한다고 해서 뉴질랜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NZ미가 해당 제품이나 메시지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광고는 사설과 완전히 별개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당의 선거운동위원장 비숍은 헤럴드가 광고를 게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신문은 광고를 팔아야 하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그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른 매체가 광고비를 받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노동조합협의회 CTU가 광고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으니 그들은 그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뉴질랜드인들은 그것을 결코 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국민당의 고급주택 외국인 구매자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국민당 스스로 계획이 어떻게 국제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지 계속 설명해야 하고 노동당이 최근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인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럭스는 우리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전문가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은 특히 국민당이 필요로 하는 외국 구매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이것이 우리의 조세 조약을 위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 조언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대사는 뉴스허브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며 최종 법안이 중국과 뉴질랜드 간에 체결된 협정과 일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럭스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국민당의 세무 전문가인 로빈 올리버는 중국 구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우리 조항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리버는 주권국가로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선호하는 한 세무 전문가는 만약 그렇다면 일부 뉴질랜드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당 재정대변인 그랜트 로버트스는 이것은 엉망진창이며 처음부터 이상한 정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ASB 은행은 현재 헤드라인 2년 고정주택 대출 금리에 대해 7% 이상을 청구하는 유일한 주요 은행이며 한 경제학자는 은행들이 인상을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캔스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고정주택 대출 금리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ASB는 주택 금리 범위도 인상했습니다. 2년 만기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7.05%로 인상됐습니다. 1년 금리는 2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됐고 2년, 3년, 4년 금리는 16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됐습니다. 5년 만기 금리는 2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됐습니다. ASB는 특별과 표준 차용자에게 서로 다른 요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다른 은행들은 자기 자본이 20%도 안 되는 대출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가 넘는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시니어 의사와 치과 의사들의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들어갑니다. 의사 5,500여 명과 치과 의사 100여 명이 2시간 동안 파업 예정이며 그로 인해 250여 건의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테와투오라의 최고 인사 책임자인 앤드류 슬래터는 노조가 의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은 7%에서 12.9% 사이의 급여 인상이었지만 노조 측은 이는 17개월 동안 걸쳐 있고 인플레이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직원 수 감소와 환자 대기 시간 증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이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수요일 테와오투와라의 회의를 앞두고 화요일 전국 30개 이상의 공립병원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이번 달에 2번의 파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심각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금융옴부즈맨 수잔 테일러는 오클랜드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의 여파로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기상 관련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되기 시작했다며 보험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불만처에 접수된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사의 청구, 평가 지연과 보험 중개인의 가정과 기업을 위한 적절한 보험 보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포함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등의 이런 문제에 포함됐습니다. 수잔 테일러는 이러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와 특히 비용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가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보험 및 금융서비스 옴부즈맨 IPSO, 은행 옴부즈맨 제도인 BOS, 금융 분쟁 해결 서비스인 FDRS 등 무료 서비스와 조언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던이 든 정치인의 인종차별을 경험한 한 술집 직원이 마을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후에 있는 지역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에 찾은 해당 지역 술집에 바빴을 때 베리 윌리엄스 위원장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다른 주문자의 음식과 섞인 것에 화가 나 한 호텔 직원에게 인종차별적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누구도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직원은 커뮤니티 의원의 의장이자 2022년 최고 투표 후보인 윌리엄스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던이든 시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의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 다른 의원들은 윌리엄스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옹호했습니다. 윌리엄스 위원장은 사임을 요청하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줄스 라디치 시장은 이 일은 술집에서 일어났고 윌리엄스 위원장이 그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으나 이후에 다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카지노 운영업체인 스카이시티는 내무부가 게임 면허 정지를 신청한 후 25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잃었습니다. 스카이시티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고객이 도박을 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인해 호스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문제 도박재단 및 아시아 가족 서비스와 같은 조직에서는 보다 강력한 도박 피해 감소 조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객이 3년 반 동안 도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거대 카지노의 면허를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도박위원회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무부는 이것이 스카이시티의 피해 최소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며 약 10일 동안 면허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2원 9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0원 7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5원 14전입니다.